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긴장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시댁으로 들어서는 제 마음은 두 손에 들린 두 손 가득한 선물 바구니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저는 예비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 겨우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현관에 그대로 세워둔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훑어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저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엄마, 저희 왔어요.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불러서야 저를 제대로 쳐다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기만 했어요. 기대했던 따뜻한 환대가 아닌 낯설고 차가운 공기. 견디기 힘든 끔찍한 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혼전 임신을 했거든요. 20대 후반이었던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뜻밖의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남편은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서둘렀지만 시댁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불러오는 배를 애써 숨기며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이 된 기분으로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앞치마를 제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뭐 한다고 그러고 서 있어? 얼른 앞치마 챙겨 입고 주방 가서 음식이나 해라. 예? 음식이요? 말귀 못 알아들어? 가서 음식하라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신고식 해야지. 그러니까 음식은 네가 차려라. 제 얼굴을 맞고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보며 저는 멍해졌습니다. 별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제 심정은 뺨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찾아간 자리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저를 지켜보며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시누이 둘이 시끄럽게 낄낄거렸습니다. 쟤 당황했나 보다. 완전히 얼었네. 신고식 같은 거 당할 줄은 몰랐나 봐. 그럼 뭐 우리가 버선발로 반겨줄 거라 생각했나? 엄마, 그냥 배달시켜 먹자. 요즘 애들이 뭘 알기나 하는지. 그러게, 저런 애가 뭘 할 줄이나 알겠어? 괜히 우리까지 굶으면 어떡해. 나 배고파, 엄마. 야, 너 밥은 할 줄 아니? 너 살림은 좀 해봤어? 남편보다 나이가 많지만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손이 시누이들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저를 고깝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다들 저를 놀리기 바빴죠. 저도 20대 후반이니 사회적으로 그리 어린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시누이들은 저를 애취급하며 비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치 책임질 수 없는 사고를 친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어려서 뭣도 모를 것 같은데 되바라지게 애는 만들었네? 하여간에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잖아. 그러게, 여자애가 몸 귀한 줄도 모르고. 너 누가 그러고 다니라던?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진이 잘못 없어요. 시끄러워. 얘가 잘못이 없기는 왜 없어? 그럼 혼전 임신이 자랑이니? 다 제 탓이에요. 제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진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 쟤 좀 봐라.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을 들겠다는 거야? 우성이 너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 제발요. 그만 좀 하세요. 무시와 조롱,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지만 혼전 임신이 저 혼자만의 책임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은 전부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모욕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저는 비참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려보는 척했지만 시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아? 쟤 우리 집 돈 보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뭐야, 너 정말 그런 거야?
우리 우성이 돈 보고 꼬신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때문이라뇨.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는 며느리 고를 때 족보도 보고 학벌도 본다니까? 근데 어디 근본도 없는 너 같은 게 들어오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낳아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가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놈아, 네가 이렇게 순진하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야. 아무 여자나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 덜컥 애를... 시댁 식구들은 마치 제가 돈을 보고 남편을 꼬신 꽃뱀처럼 몰아갔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반응이었죠. 요즘 세상에 애라도 임신해서 오면 쉽게 결혼 허락해줄 거라 생각한 거야?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나는 너 임신했다고 반겨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댁은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정확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의리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을 알고 괜한 갑질을 하는 것만 같았죠. 자존심 강한 저는 생전 처음 겪는 그 수모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는 누구보다 귀한 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내가 너 같은 걸 마음에 들어 해야 되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혼자 임신이 저 혼자만의 책임인가요? 따지고 보면 아드님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드님을 먼저 혼내셔야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야? 너 뭐 잘했다고 말대꾸야? 지금 뭐라고 말본세를.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예상했던 건 아니었지만 사랑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아이 낳을 겁니다. 누가 너더러 애 낳지 말라 그러디? 너 마음에 안 들지면 며느리로 받아는 준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며느리 노릇인가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앞치마 던지면서 음식 차려내라고 하는 게요? 애 취급하면서 비웃고 모욕하는 게요?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야, 너 우리 엄마 앞에서 싸가지 없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근본 없는 애는 안 된다니까? 야, 너 쫓겨나고 싶니? 저는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이 집 며느리 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죠. 이에 저 혼자 키울게요. 더는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선전포고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뭐? 혼자 키워? 아이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거냐? 야, 너 뭐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인형놀이인 줄 알아?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가 뭘 안다고 혼자 애를 낳니 많이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참 우스워서 정말. 어이없네 진짜. 너 지금 우리 협박하니?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우리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우리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고 빌 줄 아는 거야? 아, 정말 철이 없네, 없어. 그래, 그렇게 혼자 키우고 싶으면 너 알아서 해라. 그래주면 우리야 좋지. 안 그래도 그 뱃속에 애가 우리 집 핏줄은 맞는지 의심스러웠는데 네가 혼자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우리야 고마운 일이지. 너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는 거다? 저야말로 부탁드리고 싶네요. 아이 낳고 나중에라도 제 아이 보고 싶다고 하지나 마세요. 그때는 절대로 안 보여드릴 거니까. 차마 그런 취급을 받으며 결혼할 수 없었던 저는 악을 지르며 시댁 식구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도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절절매며 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저는 내지르고 난 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과 연을 끊고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지만 저도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시댁을 벗어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뛰어나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예진아, 예진아, 이거 나 갈 거야. 왜 그래?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 어머니 말대로 앞치마 두르고 신고식이라도 했어야 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미안해. 나도 엄마랑 누나들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해? 당신 어머니나 당신 누나들 다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 이유도 없이 내가 싫다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내가 그걸 참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설마 정말로 혼자 아이 키우겠다는 건 아니지? 농담인 것 같아? 나 이런 꼴 못 참아. 그러니까 우성 씨도 결정해. 나랑 아이를 지킬 건지 식구들을 지킬 건지. 나는 어떻게든 뱃속의 아이를 지킬 거니까. 나야 당연히 예진이 너랑 아이 편이지. 그럼 네가 다시는 그런 꼴 안 겪게 똑바로 해. 중간 노릇 똑바로 하라고. 알겠어. 내가 엄마 다시 설득해 볼게. 그리고 다시는 너한테 그렇게 안 하시게 잘 단속할게. 남편은 저와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악몽 같았던 첫 만남 이후 저희는 결혼식도 없이 신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혼전 임신이 흠이라며 식은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배불러서 뭐 자랑이라고 결혼식을 해? 결혼 허락해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해야지.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예진이한테 안 그러시기로 저랑 약속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제 눈치를 봐야 하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지가 눈치를 봐야지. 바란 적도 없었지만 막상 그런 냉대를 겪으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존심 때문에 시댁에서 그날리를 피웠으니 할 말은 없지만 저 때문에 딸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신 저희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죄송했어요. 시댁에서 결혼식은 안 해주신다니? 그냥 우리가 안 하기로 했어. 왜?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엄마도 너 드레스 입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니, 어차피 곧 배도 금방 부를 거고 이거저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당장 결혼식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출산하고 나중에 여유되면 다시 생각해 볼게. 부모님에게는 변명하듯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차마 솔직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애써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도 대충 상황을 눈치채신 듯 했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고 괜히 제가 잘못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존중하며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저는 겨우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믿었던 남편은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과 달리 시댁과 갈팡질팡하며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퇴근하고 늦지 말고 데리러 와야 해. 알았지? 예진아, 오늘 병원은 혼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 그게 엄마가 집에 좀 다녀가라고 그러셔서 집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오늘 같이 병원 가서 아이 성별 듣기로 했잖아. 당신도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건 그런데 엄마가 하도 당부를 하셔서. 미안해 여보. 오늘은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다음에 같이 가서 들을게.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제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이 아니라 제 편을 들어주는 듯 보였지만 임신 기간 내내 자꾸만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며 노력하던 남편이었지만 정작 제게 남편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같이 병원을 가야 할 때마다 시댁에 일이 있다며 저를 뒷전으로 하고 시어머니 전화에 달려나가며 자기 식구들 챙기기만 바빠 보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에도 제 편을 들지 못하고 자꾸 시댁과 제 사이를 오가며 갈팡질팡했어요. 여보,
엄마가 산후조리원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아니, 저번에 엄마랑 얘기하다가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산후조리원도 못 가는 거야? 아니, 나도 엄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 분명히 나랑 아이 편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당신 자꾸 이러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여보, 내 입장도 이해해 주라. 나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 힘들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보다 힘들어? 지금 이 상황에 당신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렇다고 엄마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잖아. 처음에는 착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했던 남편은 그렇게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홀로 남겨진 저는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갈수록 병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과 저는 결국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시댁과의 문제, 저를 향한 무관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제 상황에 대한 서러움이 폭발해버렸거든요. 당신은 대체 내 편이긴 해? 아니면 그냥 어머니 아들이야? 매번 중간에서 갈팡질팡 이게 뭐야?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정말 너무 힘들어. 나도 죽겠다고. 이럴 거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지 말지 그랬어? 내가 시댁 박차고 나왔을 때 붙잡지 말지 그랬어. 그때는 내 편 될 거라면서 쫓아나오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못하겠다는 거야?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이상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믿었던 남편마저 결국 제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지 않았고 그 후로 저는 남편을 완전히 무시한 채 홀로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별말 없이 묵묵히 저를 보살펴 주셨고 저는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저 혼자의 몫이 되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들을 생각하며 혼자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가 되었으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만 했으니까요. 뒤늦게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해왔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 기회를 포기했고 그건 남편의 책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아이의 성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 핏줄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들에게 절대로 제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의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진통을 느낀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그때도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김서방한테는 연락해야 하지 않겠니? 싫어. 절대 연락 안 할 거야. 그 인간한테 내 애 안 보여줄 거야. 아휴, 그래도 너 혼자 어떻게 애를 낳으려고. 여태 나 혼자 잘했잖아. 그 인간은 애 아빠 자격도 없어. 나도 그런 인간 필요 없어. 나 혼자 낳을 거야. 제가 걱정되셨던 엄마가 저를 설득하려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이 아이들만은 저처럼 외롭고 버림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보호만을 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열 몇 시간의 길고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마침내 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의 힘든 순간을 거쳐 제 품에 안긴 두 아이는 작고 따뜻한 온기로 저의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녹여주었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려요. 건강한 쌍둥이 아들입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예진아. 정말 고생했어. 내 아가들, 내 아들들이야. 저는 무사히 두 쌍둥이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보드라운 살결과 앙증맞은 손발을 만지는 순간 저는 생애 가장 큰 행복과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건지 아까까지만 해도 두렵고 자신 없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댁 식구들에 대한 복수심도 타올랐죠. 저의 출산 소식에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가 되었거든요. 사실 시댁은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줄줄이 딸만 낳아서 제 시어머니도 구박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을 둘을 낳고 소박 맞을 뻔했던 시모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라 그런지 시모는 남편을 애지중지 키웠고 그래서 그런 아들을 꿰찬 저를 더 못마땅해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당연히 제가 딸을 낳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대대로 딸만 낳아서 그런 건지 제가 딸을 낳을 거라 확신하고 저를 그렇게나 냉대한 겁니다. 너 산후조리원 들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젊으니까 대충 조리하면 될 거 아니니? 그러니 비싼 산후조리원 갈 생각 말고 몸조리는 네 엄마가 하게 해. 그게 친정엄마가 할 일 아니냐? 결혼식도 못하게 하던 시모가 제가 산후조리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전했을 때에는 둘 다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가 쌍둥이 아들을 가졌다는 걸 시댁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혼자 출산 준비를 하며 아이를 낳는 동안 저는 매일 그들이 두고두고 후회할 걸 상상하고 있었어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냉대했던 그들의 얼굴이 이 소식을 들으면 과연 어떤 표정으로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어떻게 연락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어? 내 아이니까 나 혼자 낳지. 그러는 당신은 뭐야? 뭐라고 여길 찾아와?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와야지. 아빠?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있었나? 그럼 내가 필요할 때는 당신이 어디 있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 믿음도 못 주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당신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쌍둥이 아들이라니. 당신 정말 고생했어. 제가 아이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병원에 달려온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며 사정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초조함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빌면서도 연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댁에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중이었겠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섰습니다. 시모와 두 시누이였죠. 절대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만은 참 볼만했습니다. 저를 깔보고 그렇게나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 다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들 좀 봐라. 세상에, 네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것도 쌍둥이라니. 이런 복이 어디 있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왜긴 왜야? 우리 손주 안고 싶어서 왔지. 올케, 정말 고생했어. 아니, 아들이었으면 말을 하지. 아휴, 그 여린 몸으로 어떻게 쌍둥이를. 정말 대단하다, 올케. 저에게 야, 너, 이거, 저거 하던 시누이들이 저를 갑자기 올케라고 부르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언제는 저 혼자 알아서 잘 해보라며 비웃던 인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뀐 것을 보니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올케라뇨? 제가 언제부터 올케였어요? 그 말 처음 들어봐서 정말 어색하네요. 어머니도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시고 이제는 제가 며느리로 보이시나 봐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내 며느리가 아니면 누가 내 며느리니? 우리 집안 며느리는 너밖에 없어.
올케, 그동안 우리한테 서운한 게 많았구나.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어. 그래,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 올케가 쌍둥이를 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상상도 안 가. 아이고, 우리 세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내가 너를 좀 더 챙겼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미안해. 떡두꺼비 같은 손자들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시모와 시누이들은 제 기분을 맞추려 안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절매는 시모와 시누이들 옆으로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까지 낳았으니 자연스럽게 재결합을 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자신들을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제 와서요? 됐으니까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사과 받을 생각도 어머니를 이해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저 혼자 키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만 나가주세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나랑 아이들이랑 당신 가족들 중에 선택하라고. 당신은 선택을 했고 나는 결정을 한 거야. 아니, 우리가 좀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이 아들까지 낳은 마당에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그래, 아가. 이제 내가 이해하마. 내가 너 며느리로 인정할 거야. 이제 와서요? 언제는 돈 보고 아들 꼬신 거 아니냐고 멀쩡한 사람 꽃뱀 취급을 하더니 아들 낳았다고 하니 갑자기 대접이 달라지네요. 아들 귀한 집안의 쌍둥이 아들이라니 탐이 나기는 나나 봐요? 아가, 이러지 말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바랐는지 아세요? 저 애들 얼굴 절대로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 귀한 손자 구경도 못 하실 거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평생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제 말에 시모는 제 발치에 엎드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이 귀한 손주들을 영영 못 보게 된다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귀한 며느리를, 우리 손주들을 몰라봤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우리 손주들 좀 보게 해다오. 올케, 우리가 다 미안해. 정말이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어? 혼자 애 잘 키워보라면서요. 그렇게 자신 있게들 말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아쉬우세요? 딸인 줄 알았던 손주들이 아들이라니 갑자기 아까우신가요? 그래, 내가 어리석었어. 아들 둔 엄마 욕심에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구나.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이건 정말 진심이야. 글쎄요, 그 말에서 별로 진심은 느껴지지 않네요. 설령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해도 제가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아이들을 제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포기하세요. 어디 족보도 좋고 직업도 좋은 새 며느리 얻으시던가요. 제가 정말로 이혼을 할 것 같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다들 머리를 바닥에 찍을 정도로 조아리며 제 마음을 돌리려 애썼죠. 아이고, 아가, 딱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앞으로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마. 내가 다시는 너 무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마. 우리도 잘할게, 올케. 앞으로 올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올케 시키는 거 다 할게. 애들 키우는 것도 우리가 도와줄게.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시모와 시누이들을 보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다시는 안 볼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사실은 아빠 없이 커야 할 아이들 걱정이 제일 컸죠.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남편이 옆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당신 사랑해.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분명히 똑똑히 말했었지. 똑바로 처신하라고. 내 말 무시하고 나 혼자 둔 건 당신이야. 그랬던 당신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나도 잘 알아.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도 안 할게.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냥 옆에서 당신 챙길 수 있게만 해줘. 나 이제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게. 앞으로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또 말로만 그러려고?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 당신은 출산하는 날까지 나를 혼자 뒀어. 내가 집을 나갈 때 당신은 나를 잡지 않았잖아. 그때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아빠로서의 자리도 날려버린 거야.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남편의 애절한 간청에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저를 실망시킨 남편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바보같이 왜 자꾸 당신을 실망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 당신 옆에 있고 싶어. 나 사랑해달라는 말도 안 할게. 그냥 옆에서 당신을 돕게 해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내가 남편 노릇 할 수 있게 해줘. 나도 다시는 못된 시어미짓 안 하마. 명절이고 제사고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일 없을 거다. 당장 산후조리원 예약해두마. 2달이고 3달이고 너 좋을 때까지 몸조리 하다가 태어나면 아이도 내가 다 챙기마. 그래, 나도 엄마 도와서 그럴게. 우리한테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옳게. 그들은 몇 번이고 사과를 하고 몇 번이고 후회했어요. 이렇게 후회할 짓을 대체 왜 했는지 참 바보 같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애원을 듣고만 있던 저는 한참 고민한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겠다는 뜻이신가요? 그럼 뭐든지 말만 해라, 아가. 네가 원하는 거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시모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저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죠. 그들의 태도에서 거짓은 없어 보였고 이 순간만큼은 저의 손에 모든 권력이 쥐어져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악 물고 버텼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비겁함과 시댁의 냉대 속에서 홀로 외로이 버텨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제가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우선 당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거 확실히 알지? 그럼 다시는 용서해달라 소리 안 할 거야. 용서받아야 할 짓도 안 하고. 당신이 한 번만 봐주면 무조건 잘할 거야. 기회를 준다고 해도 내가 당신한테 마음을 열 거라는 보장은 없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 못해. 어쩌면 남은 평생 당신이랑 나는 서류상으로만 부부로서 지내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 전적으로 아이들 때문이야. 어쨌든 내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빠와 지낼 기회를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보, 받아만 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쌍둥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 남편으로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거야. 만약 내가 당신에게 한 번 더 실망하는 날이 오면 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련 없이 당신에게서 떠날 거야. 그땐 정말로 끝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도 모자라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거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이제 알겠지? 그럼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다시는 당신 실망 안 시킬 거야.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소중한 기회 꼭 놓치지 않을게. 제 말에 남편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이제서야 제대로 깨달았겠죠. 저는 남편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의 사이가 다시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빠로서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하기로 했죠. 남편은 그마저도 감지덕질하며 제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 간절함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다짐을 받은 뒤
저는 시모를 향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심이 안 느껴지니? 나 진심이다. 정말 잘못했고 뉘우치고 있어.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게 결국 아들 쌍둥이 때문인 거 아닌가요? 제가 딸 쌍둥이를 낳았더라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그쵸? 딸이었으면 그렇게는 안 하셨겠죠. 그러니 저한테는 어머님의 그 진심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지금 상황에 아쉬운 건 어머님이시겠죠? 저는 아들 손귀한 집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손자들 보고 싶어 안달인 건 어머니시니까요. 그쵸? 그래, 맞다. 아쉬운 사람은 나지.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다오. 아니요, 저한테 용서를 바라지는 마세요. 저한테 그런 상처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는 제가 갑인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쌍둥이 낳은 며느리를 내쫓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손자들 보시려면 저한테 잘하셔야겠죠. 그쵸? 그럼 내가 앞으로 우리 며느리한테 무조건 잘해야지. 내가 아까도 말하지 않았니? 네가 별이라도 따오라고 하면 따오겠다고. 그럼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거 전부 지켜주세요. 들어보시고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며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때는 다시는 손자들을 못 보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호한 저의 말에 시모는 손까지 덜덜 떨며 끄덕였습니다. 이제 칼자루를 누가 쥐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시누이들까지 숨죽이며 제 얘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저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저는 앞으로 모든 시댁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명절이든 제사든 남편만 보낼 겁니다. 그런데도 불만 없으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나도 우리 귀한 며느리 고생시킬 마음 없다.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도 되지 뭐. 둘째, 아이들의 양육은 전적으로 저의 권한으로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해 남편이나 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단 한마디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부 제가 정한 대로 따라주셔야 해요. 여기에도 불만 없으세요? 아니, 그래도 손자 일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애들 아빠도?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제가 아쉬운 상황인가요? 엄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식 교육이야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 옳게 야무져서 애들 잘 키울 것 같은데? 맞아. 엄마도 옛날 사람이고 요즘 애들 키우는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옳게가 알아서 하게 믿고 두라고. 다시는 손주들 안 보고 싶어서 이래? 제가 두 번째 조건을 내걸었을 때 시모의 동공이 무척이나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에 이런 방구도 하지 말라고 하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주들이 예쁘면 한마디씩이라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싫으면 말으라고 했더니 놀란 시누이들이 옆구리를 찔러가며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애들 육아니 뭐니 똑똑한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잘 하겠지. 앞으로 애들 키우는 일에 절대로 간섭 안 하마. 무조건 전적으로 네 뜻에 따를게.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어머님과 시누이들은 아이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찾아오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방문하는 것도 저의 재량이고요. 오라고 하셔도 갈 생각 없고 제가 가고 싶을 때만 갈 거예요. 서운하다느니 너무하다느니 하는 말도 듣지 않을 거고 강요는 절대 없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 보여만 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 뭐든 네 뜻대로 하려무나. 그때가 되자 시모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태념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든 연을 이어가고 싶은지 가끔이라도 보여주면 감지덕지라며 제 말에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럼 전부 동의하시는 거죠? 모두요? 그럼.
앞으로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잖니. 네가 뭐라고 해도 다 따르마. 그래, 옳게. 우리도 옳게 말에 전적으로 따를 거야. 다시는 옳게 심기에 거스르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여보.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조건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공증을 받을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제가 제시한 조건들을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완전히 떠날 겁니다. 당신도 명심해. 어머니나 형님들이 잘못해도 당신이랑은 이혼이니까. 그때는 법적으로도 제가 유리할 것이고 귀하디 귀한 손주들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내건 조건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확정까지 받겠다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시누이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약속한다. 두 번 다시 네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 법적인 것도 책임도 다 하마. 그래, 옳게 좋은 대로 해. 우리가 무조건 떨어야지. 시누이들 역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난리치고 무시하던 얼굴들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다들 순한 양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저에게 무릎 꿇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시모는 귀한 아들 쌍둥이를 낳은 며느리를 대우하겠다며 비싼 돈을 들여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언제는 돈 쓰지 말고 친정엄마한테 몸조리 시키라며 난리를 치더니 귀한 아들 낳아주니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시누이들도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태어나는 날에 값비싼 유모차와 아기용품들을 산더미처럼 사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물론 오기 전에 와도 되는지 남편을 통해서 제게 허락을 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값비싼 아기옷과 장난감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고 시모와 시누이들은 끊임없이 제 환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아가, 이건 내가 새벽부터 끓인 전복죽이다. 한번 먹어봐라. 이게 완도산 최고급 전복인데 산모 기력 회복에 최고란다. 얘들이 미역을 먹고 자라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옳게, 내가 우리 조카들 옷 좀 사왔어. 이것 좀 봐. 너무 예쁘지? 아이들이 전부 올케를 닮아서 뭘 입혀도 태가 사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도 곱고 예쁜지. 역시 애들은 엄마를 닮아야 하나 봐. 그럼 우리 며느리 닮았으니 예쁜 거지. 아가, 정말 고맙다. 이렇게 예쁘고 귀한 아이들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시누이들은 번갈아가며 제 심부름을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며 제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올게, 혹시 뭐 필요한 건 더 없을까? 뭐 먹고 싶은 거라도. 글쎄요, 지금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럼 내가 요리 좀 해놓고 갈게. 올케 애들 키우느라 바쁠 텐데 반찬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시던가요.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깟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 요즘 요리 학원도 다녀. 내가 솜씨 발휘해서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 올케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애들 기저귀 내가 갈아줄까? 올케? 아니면 목욕이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시모와 시누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제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저의 요구를 모두 따랐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가 제가 모르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들을 보여달라고 애원했는데 남편이 알아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저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엄마, 약속했던 거 잊었어?
예진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들 못 본다고 했잖아. 예진이 지금 자고 있다며. 내가 나중에 허락받을 테니까 화면 너머로 한 번만 보자. 집에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하니? 화면으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야? 부탁하려면 예진이한테 직접 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손주들 다시는 안 보고 싶어서 그래? 아휴, 그래. 내가 실언했다. 예진이 말을 들어야지. 나중에 예진이 일어나면 그때 말아마. 제가 자는 줄 알고 통화를 하던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이들 보여달라고 그러셔?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근데 절대로 안 보여줬어. 정말이야. 당신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무조건 지켜야지. 엄마도 알겠다고 나중에 당신한테 물어보겠다고 하셨어. 잘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는 아직 부족해.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 조금이라도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땐 아이들 데리고 미련 없이 당신에게서 떠날 거니까 알아서 잘해. 그럼 당연하지. 나는 이제 완전히 당신 사람이야. 무조건 당신 뜻을 따를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예전에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못 보게 될까 봐 두려운지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하더라고요. 남편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주말에는 온전히 저와 아이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변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저와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언젠가부터 남편의 애정이 저에게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조금씩 많은 것이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저도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했고 저 또한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하고 안 보고 마는 것보다 그들을 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더 큰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극진히 대접했고 저의 양육 방식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제게 온갖 아부를 떨며 제 심기를 살피기 바빴죠. 한순간에 변해버린 태도를 보며 저는 가끔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귀한 며느님, 혹시 우리 손주들 먹일 이유식은 어떤 재료로 할까요? 내가 유기농으로 최고 좋은 것만 구해왔는데. 옳게, 내가 아기들 옷 정리 다 해놨어. 건조도 다 됐고. 이제 뭐 더 할까? 옳게, 이거 좀 봐봐. 백화점 갔다가 애기들 옷이랑 올케 옷도 좀 샀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고. 내가 올케 취향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네. 더 이상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던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지극정성인 남편과 노력하던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의 상처도 금방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야 비로소 저의 통쾌하고도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 그렇게 제가 겪었던 아픔과 모욕은 과거에 두고 이제는 행복한 저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